아편전쟁과 마하트마 간디의 물레 사이엔 공통된 키워드가 존재합니다. 바로 영국 제국주의 그리고 경제안보입니다. 아편전쟁은 19세기 중반 영국이 청나라로부터 차를 수입하며 생긴 막대한 무역 적자를 인도산 아편 수출로 해결해 오다가 발생한 두 차례의 전쟁을 말합니다. 제국주의 시절 무역은 경제 침략의 무기였는데 지금의 관점에서 보면 경제안보 문제가 전쟁으로 비화한 것이죠. 영국과 인도 사이엔 면직물이 문제였습니다. 영국은 일방적인 무역 조치로 인도산 면직물을 고사시키고 원료의 면화만을 재배하게 한 다음에 이 면화를 싸게 가져가 값비싼 영국산 면직물로 되팔았죠. 간디는 이런 사악한 행태를 고발하고 영국산 면직물을 거부하는 비폭력 운동의 방식으로 물레를 내세웠습니다. 영국산은 사지 말고 직접 만들어 입자라고 국민에게 호소한 것이죠. 간디의 물레는 바로 이 운동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2022년 경제안보가 다시 전 세계 질서의 중요한 키워드로 등장했습니다. 아편전쟁과 간디의 물레에 비해서 보다 광범위한 개념으로 말이죠. 지난 몇 년 사이 경제안보, 영어로 Economic Security라는 단어가 부쩍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미중 전략 경쟁의 격화와 함께 널리 사용되기 시작한 이 단어는 코로나 팬데믹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더욱 자주 쓰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경제안보란 국가와 국민의 생존을 위태롭게 하는 외부의 유무형 경제적 충격에 대한 선제적인 방어를 의미합니다. 아편전쟁, 간디의 물레와 같은 무역 이슈나 에너지 식량 문제가 전통적인 경제안보에 속합니다. 특히 세계 경제가 좀 더 긴밀히 엮이고 각종 산업 기술도 고도화되면서 최근엔 전통 안보의 테두리 밖에서 경제안보 이슈가 돌출되는 경우가 많아졌는데요. 이를테면 첨단 기술 분야로 확장된 미중 갈등이나 디지털 통상 규범을 둘러싼 글로벌 경기, 코로나19로 본격화된 공급망 재편과 교란 현상은 산업안보와 무역안보, 에너지 식량안보 모두가 맞물려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각 국가별로 이해관계에 따라 중점을 두는 안보 이슈가 다르다 보니 경제안보를 하나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이 어려운 일이 되었습니다. 대처하는 방식도 사안에 따라 달라져야 합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파생된 경제안보 이슈는 글로벌 리더십의 대응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미국, EU 등 서방 국가들은 러시아의 주요 돈줄인 에너지 산업에 상당한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맞대응에 나선 러시아는 EU로 향하던 천연가스 공급을 중단했죠. 석유와 석탄, 천연가스 등 모든 에너지 가격이 전 세계적으로 수직 상승했던 것은 바로 이 때문인데요. 에너지를 둘러싼 지금의 갈등은 1970년대 오일 쇼크 이후 최대 위기란 말까지 나옵니다. 문제는 EU의 대러시아 에너지 의존도가 너무 높다는 점이죠. 여기에 사상 최대인 인플레이션까지 더해져 유럽이 감내해야 할 경제적 압박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식량안보 문제도 골치입니다. 세계 최대 밀 수출 지역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치르면서 유엔 식량농업기구의 세계 식량 가격 지수는 극심한 변동성에 시달리고 있는데요. 식량 가격의 불안정성이 계속되면서 최근 인도는 밀과 설탕의 수출을 제한했습니다.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도 각각 팜유와 닭고기 수출을 막고 있는 등 전 세계적으로 식량 보호주의 움직임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식량 문제가 악화되면 아프리카와 남아시아, 중앙아시아 등 가난한 지역 국가가 상대적으로 더 심각한 타격을 입는데 각국의 보호주의 양상은 이 문제의 해결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식량안보와 에너지안보 이슈가 충돌하는 것도 이번 전쟁이 연출한 이색적인 장면인데요. 바로 바이오 연료 문제입니다.
최근 파이낸셜 타임즈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국제사회의 식량과 에너지 가운데 양자택일을 강요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전쟁 말고도 최근 글로벌 경제 안보 환경을 어지럽히는 건 더 있습니다. 미중 갈등과 코로나 팬데믹을 계기로 급격하게 대두된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 리스크에 대비하기 위해 전 세계 각국은 반도체를 비롯한 핵심 기술 유출 방지 대책이나 동맹국과의 협력 등 공급망 강화 정책을 잇따라 내놓고 있습니다. 경제안보 리스크는 생산 능력과 조달 능력, 이 두 가지를 키우면 해결됩니다. 다만 생산 능력의 제고는 지금처럼 글로벌 경제의 구조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현대사회에선 한계가 뚜렷합니다. 결국 조달 능력을 어떻게 키우느냐가 관건입니다. 이를 위해 우방국을 통한 공급망의 안정화, 공급의 다변화가 필요합니다. 이를테면 우리 정부는 한미 정상회담의 후속 조치로 미국이 주도하는 핵심 광물 안보 파트너십에 참여했는데요. 이는 미래 산업의 근간인 핵심 광물의 공급망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지난 5월 미국 주도로 출범한 인도 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에 참여하기로 한 것 역시 새로운 공급망의 기반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의 경제안보 패러다임은 전통 안보 외에 첨단 기술이나 규범, 제도, 디지털, 환경 등 광범위한 이슈를 포괄하고 있습니다. 이를 감안하면 경제안보별 위기 상황에 맞춤형 대응을 해나갈 수 있도록 국가적 차원의 매뉴얼이나 조기 경보 시스템을 구축해 놓아야 합니다. 갈수록 복잡해지는 경제안보 함수, 국익을 계산하는 우리의 셈법이 더욱 신중해져야 할 때입니다.